대법원발 사법 쿠데타에 지난 주말 동안 민주진영은 물론 법학계까지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이에 조이대 탄핵 얘기도 나왔지만 어쨌든 고법의 선고를 막는 게 최선임은 분명한 상황인데 역시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숙의 조이대와 내란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을 하여 공이 고등법원에 넘어간 이상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고등법원의 선고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란 대법관들이 사실상 7만 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도 보지 않고 원님 재판을 한 것이 너무나 유력한 상황이라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조이대 탄핵 및 대법관 탄핵에 힘이 실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고법에서 선고가 나지 않으면 조이대 할애비가 와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건 불가능입니다. 이는 만주 변호사인 정예능뿐 아니라 민주당도 모를 리 없는데 그렇기에 대법관 탄핵보다 더 급한 것은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 탄핵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아무리 탄핵이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한 권리일지라도 헌법에는 명백하게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위헌 위법상 여지라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 냉정하게 말해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는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한다면 미래에 있을 일로 탄핵을 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재가 기각은커녕 대선 전 각하 결정을 낼 가능성도 크고 현재 헌재 구성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로 파기환송심의 탄핵 사유를 찾는 것이 현재 국회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행히도 5월 10일 이후 이재명 후보를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간에 합법적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판사들에게 보내는 경고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전에 판결 선고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 진행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 보장되게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업이나 지위에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판사도 속하거든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선거기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세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일괄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전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지해 달라고 기일 변경 신청을 내고 5개 잡혔던데 이미. 내고 그 중에 핵심은 지금 이 사건 고등법원에 있는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 이걸 내고 충분히 헌법과 법률을 설명하면서 내고 그러나 그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조이대 탄핵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재판 일정 취소 및 변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후보 등록일인 5월 10일 이후 14일 이전에 기일 변경 답을 주지 않으면 최기상 의원이 말했듯 이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최기상 의원이 말한 법적 근거는 헌법 116조, 공직선거법 11조, 86조인데 헌법 116조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조항이고 정예능이 보기엔 해당 조항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1, 2조에 써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만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형사재판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재판 강행은 공직선거법 86조와도 상충하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바로 뒷부분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후보 선거운동에 방해하는 식의 관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11조 신분보장의 경우 법정 구속을 포함한 구속과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이나 재판을 위한 강제구인까지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헌재가 이래저래 심리를 할 수 있는 탄핵 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며 그 사유는 5월 10일 이후 명백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이를 말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해 왼쪽에 박희승, 오른쪽에 김승원 의원이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설마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악의 상황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들이 강하게 규탄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파기환송심이 후보 등록일 이후에 첫 재판을 잡은 것, 또 대법이 파기 재판을 안 한 것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내란 세력들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앞서 말한 대로 무조건 고법의 판결을 봉쇄하는데 모든 공력을 쏟길 바라고, 또 혹시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번 선거법 파기환송심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재판부까지 날려버리는 걸 고려했으면 합니다. 정예능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저 법조 카르텔, 심지어 헌재까지 포함한 법조 카르텔은 철저하게 강약 약강이고 풀스윙을 보여줘야만 알아서 기는 존재들이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현 시점 유일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의 쿠데타를 압도적으로 진압해주길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